자, 다음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15인 원을 5개 부채꼴로 나누었더니 넓이가 작은 것부터 등차수를 이루고 있대, 그지? 그랬을 때 가장 큰 원의 넓이가 가장 작은 원의 넓이대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그냥 어쨌든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의 넓이를 A라고 하면, 그지? 얘는 A 플러스 D가 돼버릴 테고, 얘는 뭐 A 플러스 2D가 돼버리겠네. 얘는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가장 작은 넓이의 2배가, 그지? 가장 큰 넓이랑 같다며. 그럼 A 플러스 4D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결국 A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넘어가면서 4D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이해했지? 그럼 이걸 한 문자로 다 바꿔버리면 얘가 결국 4D가 되는 거고, 그지? 얘는 5D, 얘는 6D, 얘는 7D, 얘는 8D라고 쓸 수 있는데 가장 큰 부채, 이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말이네. 그치? 이 넓이.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냐면 15 곱하기 15 곱하기 파이가 될 테고, 그지? 그 중에 이거 다 더해주니까 4, 5, 6, 7, 8 다 더해주면 얘랑 그럼 12, 12, 12, 12, 24, 30. 전체 30분에 얘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 어차피 비례할 거 아니야, 그지? 30분의 8을 차지하고 있나, 이렇게? 요거 풀어주면 이게 전체 넓이가 돼, 가장 큰 거의 넓이 돼버리겠네. 뭐 3, 15 약분하면 2 돼버릴 테고, 4 약분하니까 답은 60파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됐지? 뭐 한 문자로만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88번. 자, 100 이상의 자연수 중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 얘들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5K 플러스 3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니겠냐? 5K 플러스 3이. 그지? 얘가 얼마래, 얘들아? 5K 플러스 3이 나머지 수의 합을 걸어. 100 이상. 얘가 100 이상. 얘가 200 이하여야 된대. 그럼 이때 K가 구해주면 5K가 넘어가면서 3 나눠주니까 빼인 97. 3 빼주니까 197인가? 그 다음 K는 뭐가 되냐면 5로 나누면 10 얼마야? 19점 얼마 이렇게 돼버리나? 19점 얼마? 얘는 5, 4, 20, 5, 3, 5, 3, 15, 15에다 47이니까 39점 얼마 이렇게 돼버리나?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는 20부터 얼마까지야? 39까지 돼버리겠네, 그지? 그래야지 이게 100보다 큰 거고 39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럼 K가 20이라고 치면 숫자가 쉽게 말하면 103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108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니?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야? 39 집어넣으면 39 곱하기 5 한 다음에 5, 3, 5, 45, 195, 197까지 이렇게 돼버리나? 197까지 이렇게. 나머지가 198까지겠구나. 198까지. 이거 다 더해달라는 소리지, 그지? 이거 답은. 뭐 시그마 풀어가지고 일반항 이용해가지고 뭐 20부터 39까지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거 어차피 이거 합 다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오히려 잘 써먹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103에다가, 그지? 맨 마지막 거 198 더해준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얘들아 39부터 20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거에서 뺀 다음에 1 더해줘야겠지? 그럼 얼마? 19개에다가 20개 나오겠네, 그지? 20개인데 그거를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겠지. 그럼 뭐 이거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야? 300, 1에다가 0에다가 301에다가 10 곱해주니까 답은 301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요거 첫째 항이랑 끝항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89번. 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다. 잘 봐. 그러니까 처음에 A1, A2, A3, A4 쭉 가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 4개는 얘들아, 뭐 AN, 그 다음에 AN-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앞에 4개 더한 거랑 맨 뒤에 4개를 더해버릴래,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걸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 더해주면 몇 개가 나오냐면 26에다가 다 더해준 게 134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160 나오겠네, 160. 그럼 실제로 얘랑 더한 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랑 더한 건 얼마 나와야 되더라? 4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4개씩 이렇게 세트로 될 테니까, 그지? 얘가 160이겠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40이지, 그지? 40인데 항의 개수, 이게 첫째 항이랑 끝항이랑 더하니까 40 나오는데
총 항해 개수가 지금 n개거든, n개. n개를 반으로 나눴더니 이거의 합이 26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20 나눠주니까, 그지? 저 n은 13이다라고 풀어주면 자연수 n의 값은 1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그지? 첫째 항과 끝에 항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 93번. 자, 다음 등차설인데 A2랑 B2랑 더하면 8.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잘 봐봐, 니네. 얘를 어차피 각각이 다 등차수열이거든? 그럼 이걸 이렇게 써볼까? A2 플러스 B2라고 쓰고, 그 다음이 A4 플러스 B4라고 쓰고, 그지? 그럼 쭉 가서 맨 마지막 게 A20 플러스 B20이지 않겠냐,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것끼리도 등차수열 이루어지겠지. 왜냐면 얘도 등차고 얘도 등차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차가 일반적으로 커질 거니까. 그러면 또 얘랑 얘랑 더해봐봐, 얘랑.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A2 더하기 B2 더하기 A20 더하기 B20을 한 다음에 이게 항해 개수가 몇 개일 거냐면 얘들아 2부터 20까지니까 항해 개수 10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0개의 반입니다라고 니네가 풀어줄 수 있겠네. 그럼 이걸 계산했더니 800이 나왔습니다. 800. 약분하니까 5니까 5로 약분해주니까 5, 1은 5, 5, 6에 30. 다 16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이게 얼마에다? 8이래 8. 그럼 이거 얼마가 되냐면 140, 152다라고 니네가 풀어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A 30 더하기 B 30을 물었어. 자, A 30 더하기 B 30을 물어봤으면 그냥 얘를 A 30 더하기 B 30? A 30 더하기 B 30이면 어떻게 푸는 게 편하려나? 여기서 지금 자, 얘를 그냥 내가 그냥 잠깐 C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잠깐 바꿔서.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들아? C10 이렇게 되지 않냐? C10. 왜냐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보면 얘가 10번째 항인 거잖아. 얘가 10번째 항인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C 뭐를 구해달라는 거냐? 15를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얘가 C1이고 얘가 C2라고 하면 C10이라고 하면 얘는 C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C1 플러스 9D가 얼마냐면 지금 C1이 지금 얼마냐면 8이거든? 8에다가 9D를 더했더니 152가 나왔대. 그럼 9D가 얼마가 되냐면 9D가 144겠네. D는 얼마야? 9, 1은 9에 6, 9, 54? 근데 니네한테 구해달라는 C15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1 플러스 14D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맞지? 이렇게? 그럼 C1이 지금 8인 거 알고 있고 14D는 14 곱하기 16 해주니까 6, 4, 24, 8, 14, 4에는 4 224 나오나? 224? 그래서 224 더해주면 되겠네. 결국 답은 232다라고 풀어주면 돼.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통째로 봐주면 되지. 각각이 등차수열 이루니까 당연히 더한 것도 등차수열 이루어질 거다라고 풀어주면 돼. 95번. 자, T4부터 물어봤는데, T4. 자, T4. T4가 얼마냐면, 얘들아, 여기까지 합 아니야? 여기까지 합? T4. 근데 얘들아,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D 나오겠네, 그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 D 나오겠네? 기억은 뭐 참이겠네, 그지? 그럼 T에 2n 플러스 1? 자, T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뭐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가가지고 T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거 n자리 2n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2n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2승 곱하기 A에 2n 플러스 1이다라고 써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D인 거고 얘도 마이너스 D인 건데 여기까지 요 바로 전항을 잠깐 볼래 얘들아? 지금 우리가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여기에는 뭐에서 끝나냐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곱하기
A의 EN에서 끝난다. 알겠지? 요 바로 전항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바로 전항이 이거일 거야. 근데 니네가 지금 짝수 번째까지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더해줄 때가 마이너스 D 나오잖아. 그럼 얘가 지금 여기가 2n까지니까 2n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가 총 몇 개겠어 얘들아? n개 아니겠냐? 마이너스 T가 총 n개. 왜냐면 여기까지가 항의 개수가 2n개니까. 두 개씩 묶여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dn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그 다음 우리 얘들아 얘는 짝수니까 얘는 무조건 1이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a의 2n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쓰면 마이너스 dn에다가 얘를 a1 플러스 n-1d니까 2nd다라고 써도 되냐? 2nd n-1d잖아 공식이. 야 우리 an 공식 알고 있지? an 공식 a1 플러스 n-1d. 그러므로 마무리 지어주면 a1 플러스 nd겠네. nd a1 플러스 얘들아 a1 플러스 nd는 뭘까 얘들아? a의 n 플러스 1 아니겠어? 그래야 a1 플러스 n-1d니까 nd 딱 나오지. 그러니까 니은은 거짓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럼 디귿. 우리 지금 T2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D인 거 알고 있잖아. T2 우리 여기서 아까 구해봤지? 마이너스 D지? T2 마이너스 D. T4는 마이너스 2D. T6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D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니? 그럼 뭐 바보 새끼가 아닌 이상 얘는 마이너스 10D라는 것까지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다 보니까 반으로 나눈 거에 D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D. 그럼 1항부터 10항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D로 묶어버리면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 나오겠지? 외우고 있지 이 정도는. 근데 D가 마이너스 2가 답은 110이겠네. 오케이. 디귿은 참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따라왔지? 97번. 자, 이거도 지난 시간에 내가, 뭐 밑에 문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n에가나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붙어 있네? 그러니까 첫째 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차수열이다라고 니가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난 얘를 가지고 일단 an을 한번 써볼래? 자, n이 1일 때랑 n이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n이 1일 때는 S1이 A1이니까 1 집어넣으니까 9 나오네. 그래서 A1은 9 이렇게. 그 다음에 n이 1이 아닐 때는 얘 떼고 풀으라고 했으니까 6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D란 말이지. 그러니까 D는 D는 얼마여야 돼? 2분의 D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2분의 D 자리야. 그러니까 2분의 D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2분의 D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떼고 풀으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떼고 풀으라고 했으니까 떼고 보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3 나오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1 집어넣으면 3 나오려면 1 집어넣으면 3 나오려면 얼마야 돼? 플러스 3 나오려면 5여야겠네.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돼. 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이 거짓이지 그지? 등차수열 아니지.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그지?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봐봐. n에다 1부터 집어넣을 건데 A1부터 집어넣으면 A4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무시해도 상관없어. 얘만 가지면 돼. 그러면 A에 3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지금 n자리에 3n 플러스 1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3n 플러스 1 플러스 5가 돼버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6n에다가 마이너스 6n 플러스 3이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 맞지? 됐지? 그래서 니은은 참. 디귿. an이 음수이면서 자 an 음수? 자 여기서 어차피 a1은 음수 아니니까 여기서 음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음수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이 2.5보다 크면서 SN이 0보다 커야 된다 얘들아. SN 구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SN이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핵심 포인트는 SN이겠네. 자 디귿에서 SN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SN. 어차피 시그마 배웠으니까 시그마로 풀겠습니다. 잘 봐봐. 자 SN 구해달라고 하면 결국 이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N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5라고 일단 풀어. 알겠지? 이렇게. 쌤, 첫째 항이 군대요라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렇게 풀어. 그럼 SN이 뭐 나올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5n이라서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에 플러스 4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야, 이거는 지금 내가 이걸로 푼 거잖아. 첫째 항을 뭐로 보고 푼 거야? 1 집어넣어봐. 3이라고 놓고 푼 거야. 이건 지금 첫째 항을. 근데 첫째 항이 3이 아니지. 첫째 항이 뭐야 얘들아? 9지. 근데 니네가 3이라고 놓고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 해줘야 돼 얘들아? 6 해줘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지금 내가 푼 이 에세이는 이거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첫째 항을 나는 3이라고 놓고 푼 거라고. 근데 실제로 첫째 항은 9란 말이지. 그러니까 6을 더해줘야 진짜 SN이 돼버릴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지? 근데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 얘가 양수. 다시 말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6이 음수여야 돼. 인수면 안 되게 나오냐 왜? 틀린 데 없지? 자, 일단 근해무시 아까 쓸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로 약분하니까 2 뿔마 루트에 4 날아갔으니까 4 더하기 6 4 더하기 6이 얼마야? 10인가? 4 더하기 60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2 마이너스 루트 1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2 플러스 루트 10보다는 작아야 된대. 얘들아 n이 이거를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해야 돼. 근데 얘가 대충 3. 얼마 얼마니까 n이 5. 얼마 얼마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n의 값의 개수는 3, 4, 5. 답은 3개다 라고 해서 풀어줘. 이해했지? 여기서 얘들아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 저거 보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99번. 자, 이거 봐봐. 자, 지금 문제에서 첫째 항이 지금, 둘 다 등차수열이라고 했거든? 자, AN과 BN이 둘 다 등차수열이래. 그리고 N항까지 하면 SN, T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니네 눈치채줘야 되는 건 얘들아. SN이 2차 함수. 근데 상수항 없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상수항 없어야 돼. 그러면 SN이랑 TN을 니네가 생각해 봤을 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들아. 만약 SN을 내가 일단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N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 NN을. 그래야 상수항이 없어져. 그치? 왜 맨 마지막에 n을 빡 곱해주니까 어차피 상수항 사라질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n-1이겠지. 그치? 왜냐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 나도 모르는 상황이야. 이 둘 중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공차가 모르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얘를 그냥 뭐 D1? 아니 그냥 그냥 K라고 할까? K?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무조건 K분의 1 돼야지. 그래 둘이 곱해야 딱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그치?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 나도 몰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N이 N이면이라고 있거든? AN이 N이면? AN이 N이면이라고 했어. AN이. 자,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써볼래, 그냥? 야, 우리 지금 AN, BN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AN, 얘들아, 지금 우리 다 예상해서 푸는 거야, 지금. 얘도 지금 이건지 나도 몰라, 지금. 누군지 나도 몰라. 그러면 AN 또는 BN이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써보면, 자, AN 또는 BN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내가 지금. 그럼 이거부터 봐봐, 이거부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공차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2분의 D니까 2K로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얘들아? 2K 나오지.
1 집어넣으면 S1이 2K 나오는 거 맞아? S1 2K 나오잖아.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에다가 K 곱하기가 2K.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끝났네. 이렇게 생겼겠네. 그 다음 만약 얘를 BN이라고 한번 해볼래? 그럼 BN은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2분의 D야. 얘가 2분의 D. 그러니까 K분의 2에 N으로 시작할 거고 분명히 등차수열이고 그 다음 플러스에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냐? 0 나와버리지. 그럼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K분의 2여야 된다고. 지금 AN이 이건지 몰라. 얘들아, 이게 AN이고 이게 BN일 수도 있고 이게 BN이고 이게 AN일 수도 있어. 나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기억을 잠깐 봐봐. 야,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AN이 N이야 라고 니한테 말했거든. 그럼 이 둘 중에 AN이 될 수 있는 게 얘는 절대 AN이 될 수 없지. 왜냐면 얘들아, 상수항이 없다는 소리는 얘가 0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얘가 0 나올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AN이면 이라고 니한테 말해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AN이면서 기억 보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AN이 N이면이라는 자체가 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때 K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럼 자동적으로 BN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풀어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절대 N이 될 수 없는 거야. 얘가 절대 N이 될 수 없지. 얘가 N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 나오는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풀어준대. 니은 보겠습니다. 얘들아, 얘 공차가 2K고 얘 공차가 K분의 2야. 그러니까 니은에서 공차 곱하기 공차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2K 곱하기 K분의 2라서 답은 4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니은도 참 이해하지 지금? 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디귿. 디귿 가보면 A1이 0이 아니래. 얘가 A1이 0이 아니라는 소리는 현서야 여기가 지금 A1이 얘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얘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얘가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절대 AN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가 AN이겠네 지금. 졸라 잘 쓴 거지 처음부터 그냥. 자, 얘가 AN이고 얘가 BN인 거야 자동적으로. 그럼 AN이 N이냐라고 그러면 거짓이지. 그래서 AN이 왜 N이야? AN은 뭐야 얘들아? 그냥 2KN이지.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꼭 N일 필요는 없다고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A1이 0이 아니라는 소리는 A1이 얘가 A1이 아니다라고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얘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러니까 AN은 이거일 거라고. 근데 K가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잖아. 우리가 K가 뭐가 돼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굳이 N일 필요는 없지. 그냥 AN은 2KN이다. 이렇게. 디귿은 거짓. 좋은 문제지, 그지? 니네가 좀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보고 풀 수 있어야 돼, 지금. 무식하게 풀면 안 돼, 이런 문제. 1번. 자, 등비시열이라고 니한테 말해줬어. 그럼 나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N 플러스 3,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이게 3항까지,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13 곱하기 3의 n-1승이래. 자, 그럼 나 여기서 공통으로 그냥 a n 플러스 1 한번 끄집어 내볼래? 그럼 여기 뭐 나올 거냐면 r제곱 나올 테고 여기 r 나올 테고 여기 1 나오겠네. 그리고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냐? a1 곱하기 r에 n-1승, 그지? 이거 곱하기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13 곱하기 3의 n-1승과 같아야 된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난 A1 곱하기 R에 n-1 이 식을 좀 변형시키는 거야.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라고 써봐. 그럼 모양이 지금 둘이 딱 들어맞지 않냐 이렇게? 그럼 R을 내가 R을 3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얘가 3, 얘가 3. 그럼 요 집어는 뭐 나오냐?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또 13 나오네. 이렇게 날아가지 않겠어? 그럼 결국 A1 곱하기 R이 1이어야겠네. 근데 R이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1은 얼마이더라? 3분의 1이겠네.
이해했지 얘들아? 지금 여기가 당연히 n-1 쓰면 n-, 밑에 있는 애는 당연히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숫자가 다른 게 이렇게 같이 맞춰질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 왜냐면 n-1 앞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문제에서 A6을 물어봤습니까 얘들아? A6은 A1 곱하기 R에 n-1승. 여기 답은 3에 4승. 답은 81이다 라고 풀어주면 돼. 이해했지? 603번. 얘들아 지금 AA라는 애는 분명히 등비수열이야. 그럼 니네 지금 얘가 R만큼 커지지 않았냐? 얘가 R제곱만큼 커지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얘가 R만큼 커졌고 얘가 R제곱만큼 커졌으니까 실제로 얘랑 얘를 비교하면 총 R3승이 커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의 등비수열이거든? 공비가 얼마인 거야? R3승 아니겠어?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얘가 R 커지고 얘가 R배 커지고 얘가 R배 커진다고. 여기도 R배 커지고 R배 커지고 R배 커지니까 실제로 R3승 커지는 거 아니야? CN이라는 등비수열인데 R3승 커지겠네 얘도. 근데 얘를 RB라고 하고 얘를 RC라고 했는데 RB랑 RC의 관계식 물어봤으니까 뭐야? 답은 그냥 1번이네. 그치? 둘 다 똑같지? 그냥 생긴 것만 개무섭게 생겨서 물어봤구만. 자, 됐지? 7번. 자, 지금 뭐 니한테 3개 주고 나서 뭔가 등비수열이다라는 말과 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등비중앙이나 또는 등차중앙을 이용한 문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한번 써놓고 가볼게. 자, C제곱은 BC라고 써놓고 갈게, 여기서. 밑에 거에서도 B분의 2는 A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라고 일단 써놓고 가보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식정리를 자,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가 ABC를 한번 곱해볼래 얘들아?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2AC가 될 테고, 그지? 좌변은 2AC. 우변은 잠깐만 ABC, 2AC.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 한 문자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BC가 이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래? 여기서 이거를 나 이렇게 쓸래 그냥. 첫 번째 거에서 그냥 문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처음을 A, 두 번째를 그러니까 C는 C 대신에 C잖아. C를 AR. B 대신에 AR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얘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룬다고 말해줬으니까. 이해한 거 맞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대입해볼래? 그럼 자, 이제 A분의 1 플러스, 그 다음 B 대신에 AR 제곱분의 1. C 대신에 AR분의 1이라고 써도 되냐? 이해했지? 이게 지금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맞지? 내가 등차중앙 이룬다며. AR 제곱분의 2는 A분의 1 플러스 AR분의 1이거든? 전체 다 AR 제곱 한번 곱해봐. 2는 AR 제곱 곱하니까 얼마? R 제곱. AR 제곱 곱하니까 얼마? R. 결국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2, 1로 써주고 마이너스 위에 밑에다 붙여니까 R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첫 번째 가에서 공비가 1이 아니라고 말해줬어. 그럼 뭐 끝났네. 자, 그럼 우리 이 식을 다시 한번 쓸까? 우리 지금 A는 그냥 A라고 써놓고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R 제곱이래매. b를 AR 제곱. 근데 r이 마이너스 2래매. 그럼 AR 제곱이니까 얼마야? 4r? 아니지. 4a지. 맞냐? r 제곱이 지금 4a. c는 뭐야? c는 AR 마이너스 2a다라고 써. 정리하겠습니다. fx는 이제 문제가 새로 시작되지. fx는 ax의 제곱 b 대신에 플러스 4ax c 대신에 마이너스 2a다라고 쓰면 되겠다. 자, 얘 완전 제곱으로 바꿔달라는 소리 아니야? a에 x제곱 플러스 4x에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a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6a다라고 쓸 수 있을 테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볼입니다. 꼭지점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a일 테고 문제에서 최소값이 24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4. 그래서 a의 값은 4다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a가 4니까 자 a가 4니까 얘 4고 얘 16, 얘 8이니까 니네한테 물어보는 f1의 값은 1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16 마이너스 8. 답은 20에다가 12다라고. 됐지? 8번. 자,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대. 근데 등비수열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두 자리의 자연수라는 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첫 번째가 10이라고 한번 해볼래? 10. 그럼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 이렇게 4개가 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쓰자. 잘 봐. 처음에 두 자리 자연수야. A, 그 다음 AR, 그 다음 AR 제곱, AR 3승 이렇게 4자리 숫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4자리 숫자. 근데 이 4개의 숫자가 모두 다 지금 이제 두 자리 자연수가 되거든. 두 자리 자연수. 그럼 일단 니네가 첫 번째로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10 이상이겠지. AR 3승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AR 3승의 범위는 100보다 작아야 되지 않겠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10 아래 3승이 A 아래 3승이니까 여기서 양변에 R 3승 곱해주니까 그지? R 3승 곱해주니까 얘가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결과론적으로 10 아래 3승이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래 3승이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아래 값은 뭐 있어 얘들아? 2 또는 1이잖아. 근데 2겠지 뭘 당연히. 이해했지? 공비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랑 1인데 설마 공비가 1인 숫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더했을 때 제일 큰 수가 서로 다른이라고도 했네. 그치? 서로 다른이라고. 그럼 공비가 2인 거야 얘들아. 일단 공비가 2인 건 확실하거든.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네 생각해봐. 이걸 더했을 때 숫자가 가장 커지려면 결국 이거부터 제일 큰 거부터 따져보자. 제일 큰 수가 99라고 해봐. 그럼 공비가 2니까 자연수 안 나오지. 제일 큰 수가 98이라고 해볼래 얘들아. 그럼 공비가 2인 거니까 여기가 49 나오지 않아? 여기서 자연수가 안 나와버리지. 그럼 97 해볼 필요도 없겠네. 96 해볼래? 그럼 공비가 2니까 여기 얼마야? 48이지. 얘 또 2로 나누니까 얼마야? 24지. 얘 또 2로 나누니까 얼마야? 12 끝. 이렇게 4개 숫자들. 그래야 4자리 숫자의 합이 가장 커질 거 아니냐고. 공비가 2면서. 공비가 2면서 제일 큰 수가 제일 커야 뭘 제일 커지겠지. 그지? 그럼 결국 답은 뭐 이거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니까 120. 얘랑 얘랑 더하니까 60. 답은 180이다라고 풀어줍니다. 됐지? 9번. 이런 문제들이 은근히 또 얘한테 좀 까다롭습니다. 자, 기억. 이거 옛날에 내가 깊게 좀 설명해 주긴 했었던 것 같은데.
AN이 등차수열이면 AN은 등차수열이 일단 무조건 거짓이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생각을 해봐. 짝수 번장이 뭐 짝수 번장 1, 두 번장 2. 짝수 번장. 이 새끼 5라고 치고 두 번장이 뭐 20 커진다고 그래. 이렇게 뭐 이 새끼 뭐 네 마음대로 10 이렇게 써버려. 이 새끼 뭐 6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무슨 의미야? AN이 등차수열이라는 건 얘들아 짝수 번장이 지금 등차수열 맞지? 얘들아 짝수 번장이 등차수열 맞잖아. 짝수 번장이 등차수열. 그럼 당연히 이 AN이 등차수열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지 않아. 뭐 수열 아니 등차수열 아니지 그냥. 니네 멋대로지. 그지? 근데 거꾸로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AN이 등차수열이잖아 얘들아. AN이 등차잖아. 그럼 당연히 AEN은 등차수열이다 알겠냐? AN이 등차수열이면 거기서 짝수 번째 될 거야. 그러니까 1, 2, 뭐 1, 2, 3, 4 뭐 이것도 어쨌든 등차수열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짝수 번째들끼리도 당연히 등차수열 이룰 수밖에 없어. 구분 잘해야 돼. 반대로 쓰면 역은 거짓이고 이 명제는 거짓이고 역은 참입니다. 니은 AN이 등비수열이면 니은. 자 AN을 내가 이렇게 써볼까?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러면 2AN 플러스 1은 얼마이다? 2 곱하기 A1 곱하기 R의 n승 맞냐? 얘를 우리는 AN이라고 잡아봐. 이해했지? AN 플러스 1에다 n 대입하고 2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3AN 마이너스 3 곱하기 AN 얼마야? A1 곱하기 R에 n-1승이겠지.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빼면 얘네들이 뭘로 묶을까? A1 곱하기 R에 n-1승으로 묶어버릴래? 여기 뭐 남아 얘들아? 2R.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3. 그럼 니네한테 물어봤잖아. 얘들아 얘가 등비수열이냐라고 물어봤지? 등비수열 맞지? 내가 등비수열 뭐라고 했어? 얘들아? 지수함수 형태면서. 지수함수 형태 맞잖아. Y축 평행이동 없으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말해줬죠.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얘들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참인 거 알겠지? 이거 어차피 상수 새끼들 테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자, 그 다음 D급 보겠습니다. 자, D급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면 자, 니네 이게 약간 점화식 내용이기도 한데 로그 2의 AN 자, 니네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 이런 소리 아닐까? 로그 2의 AN 플러스 1은 로그 2의 AN에다가 D가 더해지는 거 아니야?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는 게 등차 수열의 그 완전 점화식, 중요한 점화식이지, 그지? 그러면 로그 2에 얘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 D다라고 써도 되냐 이렇게?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얼마야? AN분의 AN 플러스 1은 2의 D승 아니냐? 그럼 결국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2의 D승 아니냐? 얘가 그냥 상수지, 상수. 야, n번째 항에다 어떤 애 곱하면 그 다음 번째 항 나오는데 어떤 상수 곱하면. 그러니까 A에는 등비수열 맞지. 이게 그냥 어떤 상수라는 의미잖아. 그냥 어떤 상수. 이 자체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숫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등비수열 나올 수밖에 없게. AN에다가 어떤 수 곱하면 무조건 AN 플러스. 디귿 참. 리을. 이거도 뭐 거짓이겠지. 잘 봐. 굳이 AN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달라. 얘가 A1 곱하기 얘가 R에 얼마야? n-1 곱하기 A1 곱하기 R에 아니지. 이게 각각이 등비수열이란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보자. 그냥 봐봐. 1,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 봐. 니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비슷한 거 한번 나오긴 했는데, 니네, 얘가,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냥 BN이라고만 해볼게, BN. 그럼 얘 B1이지. 둘이 곱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지? 얘가 B2지? 얘가 B3겠지, 이렇게. 그럼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거 맞냐? 왜? 얘가 200커지고, 얘가 200커지고. 얘도 200커지고, 얘도 200커지니까 이거 분명히 등비수열 맞지? 곱하기 4, 곱하기 4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무슨 말이야? B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는 결국 다시 말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분명히 니네가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맞지? 근데 각각으로 봐봐. 2배 커졌는데 여기서는 1배 커지지? 여기서부터 등비수열 아니지. 각각을 보라고 했잖아. 그치? 각각을 봤을 때 등비수열이냐고 물어봤잖아. 아니잖아. 곱했을 때는 등비수열 맞아. 1 곱하기 얘를 내가 A1, 얘를 A2, 얘를 A3, A4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했을 때는 분명히 등비수열 맞지만 각각을 보면 등비수열 아니겠지.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다. 리을은 거짓이다 라고 풀어준다. 뭐 리을은 뭐 잘 나오는 말은 아니고 일단 기억은 얘들아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고 저거의 역은 참이다라는 것까지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10번. 자, 일단 A2에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A의 2n-1은 난 뭐라고 써볼 거냐면 4n 플러스 뭐 그냥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니한테 말해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S에 2n-1은 얼마냐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있으니까 얘 초항이 S1이지? S1 곱하기 R에 n-1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야 근데 저기 첫 번째 줄에 첫 장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 지금. 그래서 얘는 결국 4n-3이겠네 뭐. 그래 1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얘들아 첫 장 1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A1이 1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S1도 1이라는 소리 이렇게. 그럼 n에다 또 1 집어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S1이고 S1이고 얘가 얘가 1이지 그지? n에다 1 집어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 얘 뭐야? S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뭐 얘는 그냥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S1이 1이라는 거 말해줬으니까 2에 n-1을 쓰겠어. 됐냐 여기까지? 근데 A 10을 구하라고. A 10 여기까지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니네 요식을 잠깐만 우리 요식 잠깐 봐봐. 요식 니네 여기서 S11 구할 수 있지.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6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그럼 S11이 얼마냐면 n에다 6 집어넣으니까 2의 5승 아니야? 2의 5승? 그리고 S9도 구할 수 있지. 잘 봐. S9는 얼마야? S9는 당연히 2의 4승이겠지. 자 그러면 S11이라는 거는 S9에다가 A10을 더해주면 되지 않냐? 아니지. A11까지 더해줘야 되지. 이렇게. 얘들아 해봐. 11항까지 합은 9번째 항까지 합해서 10번째 항이랑 11번째 항 더해주면 S11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이 수열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에서 다 통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11번째 항까지 합은 9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10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을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근데 우린 S9를 알아. 얼마야? 2의 4승. S11도 알아. 2의 5승. 그리고 A10을 구하라고 했어. A11은 니네가 구할 수 있어. 홀수번째 항이니까. n에다 뭐 대입하면 돼? 6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6, 4, 24에서 21 나오겠네. 21 이렇게. 32는 16 더하기 21이니까 얼마야? 41? 37? 플러스 A10. 그러므로 A10은 마이너스 5다라고 풀어준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하는 거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해서 풀어준 거고 나는 요거 생각하는 게 어려웠지, 그지? 요거 생각. A10을 물어봤으니까 뭐 11번째 항이랑 9번째 항까지 합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지? 12번. 자, 문제 볼게. 공비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S3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R-1분의 A1의 R의 3승 마이너스 분의 S9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R-1분의 A1의 R의 9승 마이너스 이걸 했는데 21이 나온대. 그럼 뭐 R값 바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 이거 사라지고 그지? 이거 사라지잖아. 그럼 이거 약분되지? 니네 이거 약분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여기 뭐 남냐면 R에 6승 플러스 R 3승 플러스 1 남지 않겠어? 이거 곱셈 공식이지, 곱셈 공식. 그럼 니네 R에 6승 플러스 R에 3승 플러스 1이 21 나오는 R값을 찾아볼래? 대충 때려 맞춰봐봐 그냥. 어렵나? 잠깐만. R에 6승 플러스 R에 3승이 얼마? 20인가? 못 때려 맞출라나? 못 때려 맞추나? 아 잠깐만. R에 3승으로 묶어내면 R에 이렇게 됐네. 때려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1 차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되더라? 4. 얘가 얼마야 돼? 5여야 그치? 여기서 때려 맞춘다는 건 미친 짓이었구나. 자, 어쨌든 R에 3승이 4고 R에 3승이 5면 이렇게 4면 되지 않냐는 거지. 설마 6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뭐 6차 방정식 풀지도 못하겠네. 지금 R에다 뭐 집어넣어 0 나오니까 니네 어떻게 찾아. R에 3승이 원래 때려 맞추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R값 찾아내는 건. 그럼 이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은데 밑에 거. 자, 이거도 A2 곱하기 잘 봐. 니네 얘네들이 4 차이 나지. 얘네들이 4 차이 나지. 그러니까 무식하게 풀지 말고 다 A1으로 바꾸지 말고 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1 플러스 R의 4승. 위에 있는 애도 A11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4 차이씩 나니까. 그럼 이거 사라지잖아.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잘 봐. A2분의 이 위에 있는 애도 또 머리 쓰면 A2 곱하기 R의 9승 아니겠어 이렇게? 9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A1으로 막 다 바꾸고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날아야 되네. 결국 R의 루트 R의 9승이겠네. 얘는 루트에 R의 3승에 3승인가 이렇게? 맞지? 근데 R의 3승이 얼마라고 얘들아? 4. 4에 3승에 루트 때리는 거야? 2에 6승이니까 답은 2에 3승이겠네. 답은 8인가 보지? 됐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을 거야. 이거 개념 수업에서도 요거 이렇게 바꿔내야 된다고. 이걸 막 무조건 맨날 A1으로 막 바꾸면 너무 계산이 힘들어져. 물론 풀리긴 하는데 자유자재로 니네가 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 야 이것도 그냥 뻔히 보이지 않냐? 야 이 새끼 대놓고 R제곱 곱해놓지 않았냐? R제곱 보이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R제곱 곱해야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결국? 그럼 당연히 R제곱은 얼마겠어 얘들아? 4겠네. 뭘 R제곱 4. 그치? R제곱 4. R제곱 4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들아 니네 뭐 위에 걸로 풀어볼까 얘들아? 위에 거 잘 봐. 공식 뭐야? 얘들아 지금 얘도 공비가 또 얼마인 거야 얘들아? R제곱인 거야 공비가. 그럼 답이 뭡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1 3이라고 알려줬지. A1에 R에 몇 승이야? 항의 개수 몇 개야 얘들아? 몇 개야 항의 개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 몇 개 얘들아? K개 아니야? K개 당연히.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5 나오는데 K 집어넣으니까 2K 마이너스 1 나오니까 K개겠지 뭘. 마이너스 1승 이게 공식이잖아.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의 합공식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주장창 써야 돼.
근데 R이 4라고 말해줬으니까 얘는 다 있으면 R제곱이 4라고 말해줬으니까 3분의 얘랑 사라지네 결국 또. R제곱이 4라고 말했으니까 답은 4의 K승 마이너스 1이네.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2의 30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의 값이 얼마겠어? 15다라고만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 됐지? 등차등비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등차등비는 무조건 이번 시험 나오면 다 맞춰야 돼. 15번. 또 등비 수열인 거 아니네. N항까지 합을 AN이 무슨 수열인지 안 나와 있는 거지?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SN이 공비가 자, 일단 위에 줄에서는 뭐 지금 없고 요거 잠깐 볼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S1이 A1인 걸 아는데 A1이 지금 27분의 1이라는 말은 니한테 줘놨어. 그럼 바로 또 SN 구할 수 있겠네. S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1 곱하기 R의 n-1승. 좀 보기 좋게 쓰면 3의 n-4승이라고 써도 되겠다. 얘는 3의 3승이니까. 이해한 거 맞지, SN? 야, 그럼 니네가 SN을 알면 AN도 구할 수 있지 않냐? SN-1을 써보면 얘들아 3의 n-5승일 거 아니야. 그럼 두식 빼자 이렇게. 두식 빼. 그럼 결국 AN은 S0이 내가 S0이 0이 아니면 따로 써야 된다고 말했지? S0, 0이 아니니까 N이 1일 때랑 N이 1이 아닐 때로 나눠서 써줘야 됩니다. 이거에서 빼면 나는 3에 n-5승으로 묶어주면 3 빼기 1이잖아. 3 빼기 1이라서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는 얘들아 S1은 뭐라고 쓸 거야? A1은 그냥 27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따라왔지? 야, 그러면 여기다 AK를 대입하라고 했거든? 어쨌든 K가 1은 아닌 거 확실하잖아. 왜냐면 K가 1이면 얘들아 얘가 27분의 1인데 2분의 27분의 뭐 9에서 이게 11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K가 1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리고 뭐 밑에 보기에도 1이 아니니까. 결국 얘겠네, 얘. 대입해. 로그 9에 2에 AK는 2 곱하기 3에 K승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뭐 2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얼마 얘들아? 로그 3의 제곱에 3의 K 마이너스 5니까 답은 2분의 K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결국 11이래. 그래서 K의 값은 얼마? K 빼기 5가 22니까 K의 값은 27이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죠. 됐지?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를 봤다. 야, 니네 이거 AN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 일반항 찾을 줄 아냐 이거? 이거는 찾을 줄 알지. 존나 신기해. 이건 찾을 줄 알던데. 9에 99에 999 이거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일반항 뭐냐? 좆됐다. 야, 이거 일반항 몰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수열에서? 우리 수열 처음 배우는 애들 아니잖아. 그렇지. 10의 n승 그거 형태잖아. 얘가 얼마 얘들아? 10 빼기 1인 거고 얘가 10의 제곱 빼기 1인 거고 얘가 10의 3승 빼기. 야, 너무 유명한 새끼니까 좀 외워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일반항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이건 또 잘해. 근데 이렇게 또 2 이렇게 나오면 못 풉니다. 존나 신기합니다. 뭐 하면 되냐, 나? 9분의 2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나? 9분의 2. 이게 바로 AN이야. 이거 못 찾는 거 어렵지, 뭘. 얘가 너무 유명한 애니까 좀 기억해놔. 7, 7, 7, 7, 7, 뭐, 8, 8, 8, 8 이렇게 나면, 그러니까 7 나오면 9분의 7 곱하면 되는 거고, 다. 7, 7, 17, 777, 뭐, 1, 11, 111 이렇게 나오면 뭐 9분의 1 곱하고 9분의 1 곱하고 9분의 1 곱하고. BN. BN이 좀 특이하네. 자, BN이 첫 번째 1이지? 두 번째 뭐야? 10의 제곱 플러스 1.
세 번째 뭐야? 10의 4승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겠냐?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10의 6승 플러스 10의 4승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이겠네. 그지? 그러면 B에는 뭐가 되겠어요? B에는 얘들아 지금 봐봐. 이게 하나, 이게 항에 뒤에서 두 개, 이게 세 개인데 이렇게 네 개잖아. 근데 니네 눈으로 봐봐. 얘 공비가 다 이렇게 볼게. 이렇게 이게 편할 테니까 공비가 10의 제곱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니네한테 B10 구하라고 했지. 아니 그냥 Bn 먼저 구할까? Bn 구할게. Bn은 공비 얼마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가 A1이지? A1에 아래 항의 개수 몇 개일까 얘들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인데 넷째 항일 때 4개, 셋째 항일 때 3개니까 얘가 n번째 항 구하니까 n승 마이너스 1이거든. 이해한 거 맞지? 등비수열 합이잖아. 얘도 등비수열 합. 그러니까 n번째 항, bn이랑 n번째 항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10은 얼마가 있어? 1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0의 2n승 아니지 10 집어넣으라고 했지. B에 10의 20승 마이너스 1분의 A10은 9분의 2 곱하기 10의 10승 마이너스 1이냐? 맞지? 얘랑 약분되지. 합차에 의해서 10의 10승 플러스 1입니까? 결국 답은 10의 10승 플러스 1분의 9분의 2 곱하기 100 빼기 1이니까 99 맞습니까? 이렇게. 결국 답은 22.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 뭐 솔직히 B에는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B에는 니네가 좀 기억해놓고 얘들아 A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외워놓자. 19번. 자, 문제에서 5A1이 1, A1, A2가 2분의 1, A1, A2가 2분의 1, A1, A2 어딨어? 1.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정사각형이야? 자, 정사각형인가 봐. 1부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거잖아. 얘가 만약 여기가 처음에 1이라며.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1이라며. 그 여기가 2의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거 맞지?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지? 얘가 뭐 2분의 1의 제곱 이 말 아니냐 지금. 근데 니네 A1은 얘들아 A1은 A30을 봤는데 A1은 뭘까? 기울기잖아. 지금 A1 기울기야 얘들아. 그럼 X값의 증가랑 1분의 Y값의 증가랑 1 맞냐 이렇게? 이해했지? A2부터 잘 봐. 이제 A2는 뭐가 되냐면 X값의 증가는 얼마이더라? 식으로 써. 1 플러스 2분의 1분의 Y값의 증가량 얼마이더라? 2분의 1이겠지. 왜? X값의 증가량 이거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거 아니야? 여기 2분의 1인 거 알지? 얘랑 얘랑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뭐 바보 새끼가 아닌 이상 이제 A3은 쓸 수 있겠지. X값의 증가량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이게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어차피 요거잖아. 그치? 요거 2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니네한테 AN을 써봐라라고 하면 AN을 써봐라라고 하면 이거 아니겠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자 3일 때 항의 개수가 3개였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얘들아 그냥 3일 때 2승까지였어. 그러니까 n-1승계 이렇게 되는 거야. 분의 위에는 결국 얘 똑같이 쓰지? 맨 마지막 거 똑같이 쓰지? 맨 마지막 거 똑같이 쓰지? 이렇게. 맨 마지막 거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아래 거부터 갑니다. 얘들아.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일 테고 그럼 공식에 의해서 1-R분의 A1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가 1승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 마이너스 1개니까 이것까지 더해주고 n개 분의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해했지?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분의 2분의 1에 얘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n승이겠다. 이렇게. 이게 답이야? 아, A 30 물어봤어? A 30은 1 마이너스 2분의 1에 30승 분의 뭐야,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분의 2분의 1에 30승이겠네. 맞지? 자, 분자분모에 나는 2에 30승 곱해버리자. 2에 30승 마이너스 1분의 1이다라고 풀어줘. 답은 3번이다라고 풀어줘. 됐지? 19번. 다 하고 시작.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20번 같은 문제가 저기 미적분 가서 막 무한대로 보내면서 졸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20번. 자, 뭐 한 변에 직각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뭐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거네, 그지? 뭐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것만 니네가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차근차근 하면 돼. 자, 얘들아, 이렇게 무조건. 자, 일단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한 변의 길, 어차피 이거 넓이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을 내가 잠깐 A라고 한번 해볼래? 그럼 니네 1대 1대 루트인 거 아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A인가? 1대 1대 루트 2이지? 그럼 니네 여기도 A지?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그럼 얘도 A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루트 2A겠네. 그럼 니네 A 값 벌써 구할 수 있겠네. 왜? 루트 2분의 A 더하기 루트 2A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3루트 2 나오나? 맞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3루트 2. A가 1. 그래서 A는 일단 3루트 2분의 2다라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첫 번째 넓이, 얘를 S1이라고 하면 얘들아. S1의 넓이가 뭐가 될 거냐면 이거 제곱이니까 얼마야? 9분의 2겠지. 그지? 이거 제곱 9분의 2. 따라온 거 맞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봐. 이게 이런 레파토리야, 얘들아. 봐봐. 니네 그 다음 얘가 A잖아, 지금. 여기가 A잖아. 얘가 A가 아니라 이제 구해놨잖아. 얘가 이거 뭐 이거도 약분해주면 그러니까 3분의 루트 2인 거 맞지? 얘가 이렇게 3분의 루트 2. 3분의 루트 2잖아, 지금. 3분의 루트 2 이렇게 약분해서. 그지? 3분의 루트 2. 그럼 니네 이 사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잘 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만 비교해봐.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일 거냐면 1대 3분의 루트 2 맞냐? 이렇게 닮은 비가. 닮은 비가. 저 큰 분홍색깔 얘랑.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거냐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일 거냐면 1대 9분의 2일 거야. 그래서 이 S1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9분의 2S가 될 거라고. 왜냐면 어차피 얘들아 이 삼각형 안에 껴있는 거랑 이 삼각형 안에도 넓이의 비는 당연히 똑같겠지. 9분의 2S가 될 거야. 근데 이쪽에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 S1이 9분의 2였으면 얘를 S2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하면 얘들아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를 하면 첫 번째 넓이가 9분의 2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넓이가 그러니까 그냥 쓸까? 그러니까 여기는 9분의 2S에다 이거 두 개니까
9분의 4S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냐? 2배로 늘어나니까. 하나가 9분의 2S1인데 9분의 4S1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넓이가 지금 9분의 2였잖아. 저거. 그럼 두 번째 이거랑 이거 더해준 넓이는 얼마냐면 9분의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9분의 4를 곱한 거 아니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지? 이게 S2인 거야. 이만큼의 넓이가 S2. 이해했냐, 지금 내가 하는 말? 야, 세 번째도 똑같아. 자, 방금 한 거랑 솔직히 그냥 무조건 등비수를 이룬다는 건 나중에는 그냥 알 텐데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잘 봐.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라면 얘 지금 그러니까 요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이랑 얘랑 또 얘들아 얘랑 넓이의 비가 똑같지 않겠어? 어차피 비율이 결국 9분의 2 아니겠냐?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겠어? 똑같이 9분의 2만큼 되지 않겠어? 못 믿겠으면 해봐도 돼. 못 믿겠으면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지금 3분의 얼마였지? 3분의 루트 2였나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길이로 안 구해놨구나. 한번 해볼까 그냥? 한 번만 해볼까? 됐다. 뭘 해야지. 자, 얘들아 근데 그냥 받아들여.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니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비가 9분의 2면 결국 이 모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도 당연히 9분의 2 아니겠냐고 내가 말하는 똑같이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개수가 또 원래 2개였는데 이제 4개로 내가 개수는 2배로씩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넓이는 S3은 분명히 뭐가 될 거냐면 그러니까 S3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는 분명히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9분의 2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넓이 이게 전 넓이였잖아. 전 넓이에서 똑같이 9분의 4가 곱해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공비가 결국은 얼마인 거야, 얘들아? 9분의 4인 거야. 근데 니네한테 S8까지 합을 물어봤잖아. S8까지 합. 그럼 S8까지 합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 8까지 합. 그러니까 이게 S1, 이게 S2, S3니까 S8까지 합은 1-R분의 A1의 1-9분의 4의 8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 9분의 5인가? 9분의 5? 5 약분되나 이렇게? 얘 결국 답은 뭐 5분의 2에 그지? 저기 써있네. 5분의 2에 1 3분의 2로 끄집어놨네. 3분의 2에 16승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답은 5번이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야. 이해했지 무슨 말이지? 어차피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걸 뭐 볼 수 있잖아. 어차피 그 비율이니까, 그지? 어차피 닮은 비의 비율이니까 그렇게 커진다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지. 21번. 원리학계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매월 초에 13만 원을 월일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총 3년간 가입하고. 자,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래, 얘부터. 얘 무슨 말이냐면 매월 초에 이제 13만 원씩 넣는 거야, 매월 초에. 13만 원씩. 몇 개월 넣는 거야? 3년 동안 저축하래, 그지? 그러면 매월 초에 이제 뭐 1월 초에 이제 뭐 이렇게 13만 원을 넣고, 그지? 뭐 2월 초에도 이렇게 뭐 13만 원을 넣겠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3년간 적립하래, 3년간. 그럼 이제 3년간 적립을 하는데 3년간 적립을 하는데 만기는 언제 하는가? 계산하고 총 3년 동안. 자, 어쨌든 뭐 36개월째 되는 날이지. 36월이라고 쓸게 그냥. 초에도 얘는 13만 원을 넣을 거야, 그지? 35개월 초 먼저 쓸까? 35. 얘도 14만 넣을 거고. 36개월 된 36월 초에도 이렇게 13만 원 넣을 거야, 지금. 근데 얘가 한 달에 몇 프로의 월이율이 1% 붙는다면서, 그지?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찾을 때는 잘 봐. 얘는 이제 한 달 있다 내가 돈을 찾을 거 아니야. 한 달 있다가, 그지? 넣고 나서 한 달 있다 초에 넣었으니까 이제 말에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한 달 은행에 얘가 얼마나 있었어? 한 달 있었지. 그럼 얘 나한테 얼마 줘야 돼? 이 돈은 나한테 그러니까 다 13만 원씩 넣긴 했지만 얘들아 나한테 돌아올 때 그 금액들은 다 달라. 이 13만 원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오냐면 13만 원 곱하기 1.01이 돼서 돌아와. 이 13만 원은 잘 봐. 이 13만 원은 요때 13 곱하기 1.01이 돼 있을 거고 내가 찾지 않겠지만 내 돈이 이렇게 늘어나 있을 테고 왜냐면 한 달에 1%씩 줘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때 또 이렇게 오면 얘는 13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돈에다가 1.01이 또 붙어서 온다고. 그래서 1.01의 제곱이 돼서 올 거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 이 13만 원은 은행에 36개월이나 있었잖아. 이 13만 원 나한테 어떻게 돼서 돌아올 거냐면 13만 원 곱하기 1.01에 36승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한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각각의 13만 원이 늘 때는 똑같이 13만 원이었지만 나한테 돌아올 때 다 다른 돈으로 돌아와.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돌아오겠지. 13만 원 곱하기 1.01에 35개월 은행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돌아오지 않겠냐. 이거를 다 더한 게 내가 받아야 될 돈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얘를 초항이라고 봐봐. 맨 안에는 얘를 초항이라고 보면 공배가 얼마냐면 1.01일 거야. 항의 개수는 36개겠지. 그래서 답은 R-1분의 A1에 R에 36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총 받아야 될 금액이야.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게 계산해주면 1.01 빼기 1이니까 0.01분의 얘는 13 곱하기 100이라면 얼마야? 101 곱하기 13하면 101 곱하기 13하면 아니면 여기서 먼저 분자하면 똑같이 100씩 곱해버릴까?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얘 없어진 거 맞지?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303에다가 101이니까 1313 곱하기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계산하라고 하면 1.42로 계산하라고 했을까? 0.42 이렇게 돼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지? 그러면 1313 곱하기 42 그러면 얘가 55,146인데 공 2개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돌아올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인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매월 초에 A만 원씩 넣는데 1개월마다 복리로 해서 2년 동안 적립한대 이번에. 얘가 똑같이 이렇게 A 하면 얘가 23개월이고 얘가 24개월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렇게. 계속 똑같이 A씩 집어넣는데 A씩 이렇게 A씩. 근데 어차피 그 월이율은 똑같다라고 쓰여있지 그치? 같은 이율로. 얘는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오겠지? 이 A1을 내가 넣었거든? 근데 한 달 있다 내가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달치의 이자는 받아야지. A 곱하기 1.01을 받아내야지. 얘는 은행 통장에 내가 한 달 후에 안 찍어봤겠지만 그러니까 만약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 돈은 분명히. 그럼 얘가 또 한 달 더 있었잖아. 그러면 A 곱하기 1.01에다 또 1.01 곱하니까 1.0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럼 이 A1은 은행에 몇 개월 있었어야 되나? 24개월 있었을 거 아니야. 이 A1은 은행에 몇 개월 있었겠어야 되나? 23개월 있었겠지 뭐. 그럼 내가 이번에 얘를 또 초항이라고 보고 얘를 공비로 보면 뭐가 될 거냐면 1.01 R-1분의 이걸 다 더해야 내가 받을 돈이겠지. 이걸 다 더해야 1.01 곱하기 A 곱하기 1.01에 2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얘들아 얘가 0.01이니까 아까 전에 했지 얘를 101A라고 쓰고 1.01에 24승 1.26이니까 얘가 0.26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101 곱하기 26 2626 자 그럼 얘가 2626에 점 A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내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했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얘들아? 얘가 금액이 얘가 551.46이랑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551.46 나누기 26.2626 20 나오나 보지? 맞냐? 이거 20 곱하면 이거 되냐? 아이씨, 곱하기 2 해봐. 아닌데? 소수점이 나오냐? 다시 551.46 나누기 26.26 21 나오네. 그래서 A는 21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21만 원씩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했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원리학계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값어치는 다 다르다는 거. 자, 오히려 이 622번 문제가 여기 쓰여 있듯이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왜 잘 나오냐면 얘가 계산하기가 쉬워서 더 어려운데 계산하기 쉬워서 얘가 훨씬 많이 나와. 자, 무슨 말이냐 해봐. 똑같은 방식 풀어볼게. 얘가 2018년 초에 얼마를 집어넣냐면 100만 원을 집어넣거든. 매년 초에 지난해보다 아니네. 이건 계산도 더러워지겠네 이거는. 자, 어쨌든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 초에는 얘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원래 100만 원을 집어넣은 거에 21%를 증액해서 넣었으니까 100분에 121만 원을 내가 통장에 넣을 거라고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 20년 초에도 나는 얼마가 나는 돈을 넣는 것부터 다른 거지. 100만 원 곱하기 또 전해에 21%를 증액해서 넣으니까 100분의 121의 제곱만큼 나는 돈을 넣을 거야. 전해보다 21%더 많이 넣을 거라며. 그랬을 때 연이율이 자 그러면 21년 초, 22년 초 이렇게 계속 넣다가 27년 초에 넣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볼래? 27년 초에.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잘 봐봐. 얘가 19년일 때 1승이잖아. 그지? 20년일 때 2승이잖아. 그지? 이거에서 빼니까 18 나오고 이거에서 빼니까 18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얼마를 넣었을 거냐면 100분의 121 곱하기 빼니까 18 나오니까 빼니까 18 나오니까 얼마야? 9승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9승. 그럼 27년 초에서 빼니까 9승 딱 18 나오잖아. 그지? 내가 27년도 초에는 분명히 이만큼의 돈을 넣을 거라고 내가. 그리고 나는 뭐 한다고 해라? 27년 말에 나는 돈을 찾을 거야. 근데 각각의 돈이 다 나한테 다르게 와 있을 거야. 이 금액은 은행에 몇 년 있었어요? 딱 1년 있었지. 초에 넣고 말에 찾으니까. 근데 얘가 연이율 10%라며. 그럼 얘는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1의 9승에서 101. 얼마? 100분의 10%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1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어? 그냥 1.1. 무슨 말인지 했니 지금? 그러면 이 26년 초에 넣은 돈 한번 생각해 볼래? 26년 초에 나 얼마를 적금할 거야? 분명히 얼마를 예금했을 거야? 100분의 121의 8승을 내가 돈을 넣었겠지. 그러면 내가 통장을 만약에 찍어보면 이 돈이 이거 곱하기 1.01이 돼 있을 1.1이 돼 있겠지. 10%니까. 그럼 얘가 은행에 2년 있었으니까 얘가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1에 몇 승? 8승 곱하기 1.1의 제곱이 돼서 돌아와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 내 말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돈은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올 거냐면 이렇게 돌아오겠지. 100만 원 곱하기 1.1에 몇 승이 돼야 되냐면 몇 승일까 얘들아? 지금 얘네 둘이 더하면 10, 그러니까 이런 걸 규칙을 잘 봐. 얘랑 얘랑 하면 10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지. 얘도 얼마가 되면 되더라? 10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얘가 0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돌아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돈도 한번 써볼래? 그냥 연습 삼아서. 이 돈도 쓰면 이 돈 이렇게 돼서 돌아오겠지. 원래 100만 원 곱하기 나는 100분의 121을 넣었는데 1.1에다가 얘네들이 더했을 때 10승 나왔잖아. 10승. 그럼 여기는 9승 이렇게 돼서 돌아올 거라고. 이 돈을 내가 다 더한 게 내가 받아야 될 금액 아니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지? 그러면 초항을 볼 건데, 자, 초항을 볼 건데, 얘로 봐, 얘로 볼 건데, 공비가 얼마냐면 잘 들어봐. 니네 얘를 좀만 다시 써보면,
옆에다 다시 한번 쓸까? 어차피 대체 이거 이해했으니까 조금만 좀 지울게.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봐. 얘는 100만 원 곱하기 얘가 1.21이잖아. 1.21의 9승 아니냐? 근데 우리 1.21을 다시 쓰면 여기다 그냥 쓸까? 1.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1.1의 제곱이 1.21 아니냐? 이 정도는 뭐, 그지? 1.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럼 초항을 다 있으면 100만 원 곱하기 1.1에 얘가 얼마야? 18승인데 1 더해지는 거지. 19승이라고 쓸 수 있지 않냐?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1에 16승이잖아. 16승. 근데 2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1.1에 16승, 18승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첫 번째 게 뭐였어, 얘들아? 100 곱하기 1.1에 10승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치? 얘도 한번 써볼까? 얘가 1.1의 제곱일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1에 11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난 공비를 얘를 초항으로 잡는 게 낫겠다. 그래야 공비가 얼마니까, 얘가 1.1일 테니까. 결국 답은 R-1분의 A1, 얘가 A1이지? 100-1.1의 10승 에 1.1에 항해개수 몇 개야, 얘들아? 얘가 지금 10승부터 19승까지니까 항해개수 10개 맞지?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럼 밑에는 얼마 나와, 얘들아? 0.1분의 1.1에 10승을 2.6으로 계산하래. 얘를 2.6. 그게 얼마, 얘들아? 260입니까? 그 다음 여기에 얼마야? 2.6 1.6입니까? 이렇게? 그럼 뭐 16이겠네. 260 곱하기 16이겠네. 260 곱하기 16 하면 66에 36에 6이 12 15 26 4160 4160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풀어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혹시 스텝 3에 할부 문제가 있을라나? 원리학기 뭐 나와있냐 여기? 원리학기 없네. 자, 어차피 시간 좀 있으니까 원리학기 내용에서 하나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는 거 하나만 생각해. 자, 지금 계산해 준 거는 다 이해했을 테고, 자, 한 개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자, 뭐 됐지? 이렇게 뭐 원리학계를 더한다는 거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 원리학계 문제 중에 일단 먼저 요거부터 잠깐 하고 갈까? 요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되게 잘 나와. 10% 증액해서 넣거든? 근데 연이율 10%씩 붙는 거 이거 되게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잘 봐.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얘랑 똑같이 되게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잘 봐. 처음에 100만 원 집어넣었지, 그지? 그분 두 번째 달에 얼마나 집을 거야? 100만 원 곱하기 1.1 집어넣을 거 맞지? 10% 지금 방금 했던 문제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 집어넣을 거 맞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맨 마지막에 이게 18년 초에 넣었다고 쳐봐. 18초. 근데 지금 니네가 27초에, 얘네 27초. 이게 19초잖아. 19초에 넣은 거, 19년 초. 그러면 27년 초에 얼마 넣겠어, 얘가? 100만 원 곱하기 1.1에 얘가 1승인데 얘네들, 그러니까 얘가 20년 초니까. 얘랑 그냥 18 빼고 18 빼는 거니까 18 빼니까 9승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지금? 내 말 따라온 거 맞냐, 여기까지? 왜 잘 나오는지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리고 나서 내가 27년 말에 찾으니까 얘 얼마가 돼서 돌아오냐? 100만 원 곱하기 1.1에 10승 돼서 돌아오지 않냐? 왜냐면 1년 있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하지? 그러니까 26년 초에 돈 잠깐 볼래? 26초? 26초 돈은 100만 원 곱하기 1.1에 8승이었을 거야. 얘 2년 있다 돌아오잖아. 1.1 두 번 붙어야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얼마야? 1.1에 두 번 붙으니까 10승 이렇게 나오잖아. 금액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야?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새끼를 뭐 2.6래가 얘 26만 원일 거 아니야? 26만 원 곱하기 열에서 답은 뭐 260이야? 260이 있구나. 2600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 계산하기가 좀 편해서 이런 문제도 좀 잘 나와. 알겠지? 똑같이 증액하고. 자,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게 나올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뭐 원리학계 문제에서 어렵게 나온다라면 무슨 문제가 좀 있냐면 할부라는 문제랑 연금이라는 문제 두 가지가 있어. 할부가 뭔지는 니네가 알긴 알지? 할부가 뭔지, 그지? 이렇게 뭐 카드 결제할 때 이렇게 뭐 몇 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 그지? 그런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차를 사려고 한다, 얘들아. 내가 현재 지금 뭐 25년 1월에 그냥 내가 25년 1월에 차를 사려고 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짜리 차를 사려고 하냐면 얘들아 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한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카드 회사한테 말해야지. 내가 할부로 좀 사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한 24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하는데 24개월에 걸쳐서 24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하는데 2년 동안 갚으려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자, 잘 들어봐. 그냥 이렇게 해볼까? 30개월. 자, 니네가 되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얘들아 3천만 원을 내가 빌렸어, 그지? 그 30개월 동안 갚아야 된대. 그럼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될까요? 했을 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은행이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니? 내가 30개월 빌렸으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너한테 만약에 10,000원을 빌려갔어,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한테 10,000원 빌려갔어. 근데 하루에 100원씩 준대. 또 빡치겠다. 자, 1,000원씩 준대, 그냥. 1,000원씩 10일 동안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하루에 1,000원씩 받잖아? 그럼 니네가 손해보는 거야. 이 새끼가 이득 보는 거라고. 10,000원 빌려가 놓고는 1,000원씩 10일 동안 갚잖아? 그럼 니네가 손해보는 거야, 이거에.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 얼마씩 받아야 될지를 계산해보는 거지. 친구랑 계산할 때. 이런 짓 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잘 봐.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빌리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는 30개월에 걸쳐서 돈을 갚을 거야. 30개월에 걸쳐서. 자, 내가 30개월에 걸쳐서 이거 이해하면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이해됩니다. 30개월에 걸쳐서 난 얼마씩 주면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뭐 월 이율이 1%라고 잡자, 그냥. 월 이율 1%로. 그럼 내가 이제 지금 차를 딱 먼저 받았어. 3천만 원을 먼저 은행한테 빌린 거야. 3천만 원을 이제 그 회사에 돈을 줬어, 이제. 3천만 원을 딱 줬어. 3천만 원 주고 나서 이제 내가 차를 받았겠지, 이제. 차를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원래 할부는 갚기 시작해. 그럼 내가 그 다음 달에 1회차 때 A1을 갚을 테고 2회차 때도 A1을 갚을 테고 3회차일 때도 A1을 갚을 거야. 그리고 내가 29회차에도 A1을 갚을 거고 30회차에도 내가 A1을 갚을 거라고. 그런데 이 A1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돈들 아니냐? 미래에 대한 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3천만 원이 없어서 미래 돈을 끌어갖고 오는 거야, 지금. 땡겨서 쓰는 거야, 지금. 그럼 잘 봐봐. 이 A1을 현재 돈으로 끌고 오잖아. 니네가 한 달 뒤에 낼 A1을 현재로 끌고 오잖아. 그럼 얼마의 값어치를 하냐면 1.01분의 A1의 값어치를 한다. 왜 그러냐면 니네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은행에 1.01분의 A1을 저축한다고 생각해봐. 거꾸로 다시. 그럼 한 달 있다가 그 은행이 나한테 얼마를 주겠어? A1을 주지 않겠냐? 왜냐면 내가 지금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원리학계를 니네가 이해했으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은행에다가 1.01분의 A1을 내가 저축해. 그러면 월이율이 만약에 1%라고 한번 해볼래? 월이율 1%라고 하면 이 은행에 내가 한 달 동안 맡겨놨다고 쳐보자, 이 돈을. 그럼 한 달 이후에 이 은행이 나한테 얼마를 줘야 돼? 이거 곱하기 1.01을 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한 달 후에 나한테 A1을 줘야 될 거라고. 이해했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내는 A1을 현재가로 데리고 오잖아? 1.01분의 A1이 되는 거야. 1.01분의 A1.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갑니까? 그래야 이 돈이 이 A1은 미래에 대한 돈이야.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가로 데리고 와보자고. 현재가로.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후에 100만 원이랑 지금 현재 100만 원이랑 가치는 다르다고.
1년 후에 100만 원과 지금 현재 100만 원은 값어치가 달라. 1년 후에 100만 원의 값어치가 훨씬 더 적어.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이걸 저금통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금통에 당연히 내가 10,000원을 넣어놓으면 내일도 10,000원이고 내일 모레도 10,000원이겠지만 그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돈은 계속 부러져 간다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거랑 똑같아. 1.01 A1을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한 달 있다 이만큼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 2달 후에 A1은 현재로 데리고 오잖아? 그럼 이 A1의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 1.01의 제곱분의 A1이 돼서 돌아올 거야. 왜냐면 내가 2달 후에 A1을 바로 한 달 전으로 데리고 오면 분명히 1.01분의 A1일 테고 이 돈을 다시 한 달 전으로 데리고 오면 1.01의 제곱분의 A1 아니겠어? 얘들아 거꾸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지금 은행에 이 돈을 맡겼다? 그럼 한 달 있으면 얼마 되겠어? 1.01분의 A1이 되겠지. 2달 있으면 얼마가 되겠어? A1이 될 거라고. 얘들아 할부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돈의 가치를 지금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A1은 또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1.01의 3승분의 A1이 될 테고 결국 이 맨 마지막에 갚는 이 A1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얼마가 되겠어? 1.01의 30승분의 A1이 되겠지. 이거를 다 더한 금액이 현재가의 얼마를 3천만 원의 가치만 하면 돼.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로 다 끌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이 가치가 이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가로, 이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가로, 이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가, 이 미래에 대한 돈을 현재가, 이 현재가로 다 데리고 왔을 때 이 모든 가치의 합이 결국 현재가랑 똑같으면 그게 바로 한 달에 내야 될 금액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게 할부고. 그래서 이거 풀면 돼. 공비가 얼마겠어요? 얘를 초항으로 봐. 그럼 공비가 1.01 아니겠어? 그래서 답을 풀어달라고 하면 1.01 마이너스 1분의 A1이 1.01의 30승분의 A 곱하기 항해개수 공비 1.01 곱하기 항해개수 30승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천만 원이 나오면 된다. 이게 답인 거야. 문제에서 1.01의 30승은 뭐 문제 주어지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할부. 자, 그럼 이제 연금은 뭐냐면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연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금은 뭐냐면 니네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는 건 니네가 이렇게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직장인들이나 뭐 이렇게 돈을 넣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월급을 주면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 세금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거 이렇게 떼가 돈을. 그럼 내가 왜 떼가냐면 이 새끼 나중에 늙으면 이거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 늙으면. 그래서 한 65세 정도 되면 돈을 줘. 65세부터 이제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줘. 그래서 미리 내가 지금 버는 돈에 얼마를 떼간 다음에 이 돈을 나중에 이제 줘.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65세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금을 넣었는데 65세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85세까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대. 이게 연금이야. 한 달에 나한테 100만 원씩 줄 거야. 근데 내가 딱 이제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 나 이제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야. 65세가 딱 되면 85세까지 주는 그런 연금이 가입돼 있다고 해보자. 뭐 은행 상품에도 있으니까. 은행 상품에 그래. 85세까지 딱 85세 때까지 딱 주는 그런 어떤 연금 100만 원씩 주는 연금에 내가 가입을 했어. 근데 딱 65세가 됐거든.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다음 날 죽어. 한 달밖에 못 살아 이제. 존나 아깝잖아 이 100만 원. 은행한테 말을 하는 거지. 야, 나 원래 한 달에 나 원래 85세까지 살 수 있을 줄 알고 100만 원씩 내가 냈던 거 그냥 한 번에 다 줘 이러는 거지. 은행한테 한 번에 다 줘. 그럼 실제로 따지면 너무 빡세다. 1년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쳐 그냥. 1년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쳐. 그럼 이 새끼 몇 년 사는 거냐? 20년 동안 받는 거냐? 20년 동안? 20년 동안 받는 거라고 해. 그냥 20년. 귀찮아 그냥. 20년간 내가 원래 100만 원씩 받는 어떤 연금에 가입했다 치자. 그 원래 난 얼마 받아야 되냐? 그럼 이제 내가 죽게 됐어 이제. 이제 죽게 돼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나한테 다 줘 이랬어. 그 원래는 얼마 줘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100만 원씩 20년간 받기로 했으니까 나한테 2천만 원 내놔 이랬어 은행한테. 근데 은행이 지랄마 그래. 싫어. 이렇게 2천만 안 준다 은행이. 은행이 왜 안 주는지 봐봐. 내가
20년간 걸쳐서 받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1회 차이도 100만 원 받고 2회 차이도 100만 원 받고 3회 차이도 100만 원 받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100만 원을 받을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지? 이게 1회 차, 이게 1회 차. 이게 2회 차이도 100만 원 받을 거고 20회 차이도 나는 100만 원씩 받아야 되는 게 원래 내가 가입한 상품이거든. 이런 연금을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야 그냥 나 한 번에 다 줘.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20회 받기로 했으니까 20년 동안 10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2천만 원 줘. 그럼 안 준다니까.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면 은행에서 이거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64세 때 내가 받는다고 치자. 64세 때 줘 이러면 얘가 이걸 다 현재가로 바꿔서 계산해서 줘. 할부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이 100만 원은 내가 65세에 받아야 될 100만 원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나한테 얼마를 주냐면 1.04분의 100만 원을 줄 거라는 거야. 이 100만 원을. 왜 그런지 알겠지?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만약 65세 때 1.04분의 100만 원을 적금했다고 해봐. 그럼 65세에 나한테 얼마를 주겠어? 100만 원을 줄 거 아니냐고. 이게 현재의 값어치. 이게 미래의 값어치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값어치를 땡겨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안 준다는 소리야. 100을 1.04로 나오면 100만 원보다 작을 거 아니냐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럼 200만 원 얼마 돼서 돌아오고 있어요? 1.04의 제곱분의 100만 원이 돼서 돌아오겠지. 그럼 이 100만 원 나한테 얼마가 돼서 돌아오고 있어? 1.04의 20승분의 100만 원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야. 이게 연금 문제야. 자, 연금이랑 할부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할부는 뭐를 주어지는 거냐면 이거를 X로 주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았을 때 내 금액이 얼마다라. 아까 3천만 원짜리 차였나? 이 금액이다라는 게 할부 문제인 거고, 쉽게 말하면. 연금 문제는 거꾸로 한 달에 원래 얼마씩 줄 건데 이 금액을 데리고 오면 얼마가 되는지를 더하는 게 연금 문제야. 똑같은 문제지. 연금과 할부 문제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 원리합계 문제는 얘를 미래로 데리고 가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돈의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원리합계 문제인 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하는 게 원리합계 문제. 이 돈이 불고 불어서 얼마가 돌아오는 이 금액들을 더하는 게 원리합계 문제. 연금과 할부는 이 미래에 대한 돈의 가치를 현재가로 데리고 오는 거. 현재가로 데리고 오는 거. 현재가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를 더하는 게 연금 문제라.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씩 넣었어, 내가. 미래에 대한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게 적금. 100만 원씩 넣었어, 100만 원씩. 현재가로 데리고 와서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따지는 게 연금 문제. 그 다음에 거꾸로 똑같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할부 문제는 뭐라고 해가? 얼마씩 내가 내야 지금 현재 값어치를 만드느냐, 이렇게 내는 문제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내가 목표 금액이 있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해야 나중에 미래에 1억이 생기겠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이제 다시 미래로 데리고 오는 돈 아니겠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이렇게 쭉 더하고 이 X1이 얼마가 되고 이 X1이 얼마가 되고 이 X1이 얼마가 됐을 때 내 목표 금액을 설정. 그러니까 목표 금액 설정이 들어가는 게 원리합계, 마찬가지 원리합계 문제겠지. 무슨 말인지 했니? 그러니까 요런 내용이 그냥 연금, 할부, 뭐 원리합계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거야. 그냥 미래로 데리고 가는 게 저축, 현재로 데리고 오는 게 할부, 연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알겠지?